그럼 지금 보라색이니까 엄청나게 올랐잖아. 그럼 앞으로 기대해야 될 건 뭐야? 야, 이거 2020년 3월달처럼 엄청나게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제 결론 한번 짚고 갈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일단 보고 계신 화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레인보우 차트입니다. 레인보우 차트는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퍼플존까지 빨주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신고점 갱신 주기를 표로서 7분할해서 나타낸 겁니다. 조금 이제 시인성이 좋고, 빨주노초 파남보로 이어지는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상승에 대한 생명 주기를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여태까지는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레인보우 차트입니다. 우리 쩔코 동생 최저점 매수를 요거 보고 하신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역사적으로 늘상 비트코인은 스카이블루에서 블루로 넘어가기 직전에 최저점을 찍어 왔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카이블루에서 블루로 넘어가기 직전 단계를 파악할 수 있다면 이번에도 최저점을 근사치로나마 잡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스카이블루 시에 그때 쩔코 동생 엄청나게 우겨댔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분명히 하늘색은 하늘색인데 여기 블루색이 살짝 보여요. 이미 블루로 전환되고 나면 최저점을 놓치니까 스카이블루에서 블루로 넘어가는 요 그라데이션 포인트 여기다, 이런 의미에서 매수를 독려드렸었죠. 자, 그러면 과거에는 그랬어. 그럼 지금 현재 쩔코 동생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야?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는 엄연한 보라색, 그러니까 퍼플존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퍼플존이 어땠는가를 보시면은 우리 현재 포지션을 명확히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승의 시작은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이 4년 주기의 마지막을 퍼플로 장식한다고 했죠.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지금 현재 보라색 구간이고, 그렇다면 바로 이후 구간이 뭡니까? 바로 무지개의 시작점, 대상승의 시작점인 빨간색 구간이에요. 그죠? 자, 중요한 건 2존 퍼플존에서, 그러니까 4년 전에 지금은 어떠했느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보라색 구간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빨주노초 파남, 남색이 끝나고 나서 보라색으로 전환되면 엄청나게 급등한 이후에 급락 이후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급락 구간에서 하단의 아래 꼴리가 좀 강했던 거는 이 구간 기억하시겠죠? 2020년 3월달 바로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일단 우한폐렴으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이름이 바뀌었던 바로 그 구간입니다. 엄청난 상승 뒤에 또 그만큼의 개미털기도 강하게 나왔었죠. 잠깐만 쩔코 동생, 지금 바로 직전 구간에서 보라색 구간이면은 엄청나게 올랐다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건데, 지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지금 보라색이니까 엄청나게 올랐잖아. 그럼 앞으로 기대해야 될 건 뭐야? 야, 이거 2020년 3월달처럼 엄청나게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제 결론 한번 짚고 갈게요. 불안하시겠지만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3월달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겠죠. 제가 드린 말씀에서 조금 눈치 빠른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미 파악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그 정도의 블랙스완이 아니라면, 즉 전 세계적인 공황 상태가 아니라면 그만큼의 하락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2020년 3월에는 엄연히 현물 ETF라고 하는 바닥을 떠받쳐줄 만한 재료는 없었다. 즉 누군가가 팔 때 그만큼을 소화해 줄 수 있는 시장 외에 움직임이 전혀 없었죠. 자, 다시 레인보우 차트로 돌아와서 2020년 3월달과 직접 비교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인 팬데믹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차트를 그려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물 ETF의 부재, 그죠?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렇다면 팬데믹이 없을 때, 현물 ETF가 없을 때의 차트도 한번 보고 오셔야겠죠, 그죠? 네, 이번에는 4년 전이 아닌 8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6년도 약세장을
보고 오셔야겠죠. 퍼플존에서는 영락없이 어마어마한 상승과 또 어마어마한 개미털기 후 급등이 있었습니다. 비율상으로 보면 한 9대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한 10% 가량이다 라고 하면 나머지 구간이 한 90% 가량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기대 손실은 한 10 정도, 기대 수익은 한 90 정도. 자, 그렇다면 앞선 두 구간 보셨으니까 이제 답 나왔어요. 자, 첫 번째 가능성은 지금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코로나 팬데믹과 거의 유사한 팬데믹이 나오거나 아니면 현물 ETF의 부재 또는 현물 ETF에서도 당연히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물 ETF에서 엄청난 매도세가 나오고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진다면, 그만큼의 좀 파급력 있는 팬데믹이 겹쳐진다면 아마도 우리 레인보우 차트에서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이 갈색 라인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4년 주기마다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급감하기 때문에 급감 이후에 평균가를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평균가는 역사적으로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언더슈팅이 나왔던 뭐 이런 구간들은 있지만은 계속해서 우리 비트코인의 시세를 정확하게 맞춰왔습니다. 한마디로 평균적으로 이 정도 가격은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이죠.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은 한 것 같아. 자, 그렇다면 플러스 90 구간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 다음 2025년 평균가가 얼마예요? 아, 좀 숫자가 재수없긴 한데 44만 달러입니다. 44만 달러는요,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약 7억 원이 살짝 못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플러스 90이 6억이다. 그럼 마이너스 10도 알아보셔야겠죠. 마이너스 10을 살짝 확인해 보자면은 대략적으로 5만 1,0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뭐 반올림하면은 5만 2천 달러 정도. 요렇게. 자, 마이너스 10까지 내린다면, 즉 코로나 팬데믹 플러스 현물 ETF가 부재하는 상황이라면 비트코인은 5만 1,000달러, 그러니까 한 52K 수준까지 내렸다가 오를 수 있다. 결론은 5만 1,000달러라는 거는 바로 직전 구간을 참조한 값이기 때문에 약간 마이너스 10까지 보기보다는 한 반 정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64K라고 봤을 때 52K 더해서 나누면 얼마예요? 11만 6천 나누기 2 하면 대략적으로 58K 정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반토막 딱 낸 거야. 현물 ETF와 코로나 팬데믹이 없다면 그래도 한 50% 수준에서 일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